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공호텔 조리학과 담당 교수 김근창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이탈리아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요리가 어,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뭐 얘기했었고 또 얘기하겠지만 이탈리아 요리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탈리아 요리가 이제 바다 우리나라 특성과 같이 바다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해산물들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 해산물들의 그런 뭐 약간 비릿한 맛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또 마늘이랑 또 양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도 잘 맞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또 우리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요리의 그냥 기본적인 그런 뭐 육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약간 페이스토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육수를 보시면요. 저 그림에서 5가지의 육수가 나오는데요. 치킨 스탁이라고 하죠. 닭육수, 그리고 클램 스탁, 조개 육수, 생선 피시 스탁, 그리고 고기 육수, 비프 스탁도 있고, 마지막 베지터블 스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한 5가지 육수를 보통 이제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닭육수나 뭐 조개 육수는 특히나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육수 중에 단 2가지가 이제 닭육수 그리고 조개 육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닭육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토마토 소스 같은데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조개 육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산물에 관련된 그런 파스타라든지 뭐 무슨 뭐 어떤 어, 해산물이 들어가는 음식들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업장에서 처음에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제 육수를 많이 뽑죠. 그래서 이제 치킨 스탁은 오전에 미리 뽑고 중식당에서도 처음에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치킨 스탁을 이제 처음에 뽑고 그리고 클램 스탁 조개 육수를 또 뽑기도 합니다. 보통 조개 육수는 그 바지락의 그 시원한 맛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다 영업 전에 모두 준비를 해 놓는 게 보통 레스토랑의 시작을 알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의 그 육수에 관련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닭육수가 나오죠. 치킨 스탁이라고 하고, 치킨을 보통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라고 합니다. 볼로. 보면, 브로도 디 볼로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볼로가 이제 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볼로 스파게티 하면 이제 치킨 스파게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그 말 언어 자체가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그래도 뭐, 알고 계시면 뭐 좋은, 나중에 훗날에는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죠. 일단 재료를 화면 보시면요. 닭뼈, 닭발, 그리고 마늘, 샐러리, 월계수잎, 그 다음에 생 로즈마리, 그 다음에 그 물 6리터, 그 다음에 양파, 당근, 대파, 타임, 뭐 통후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화면을 보시고 나중에 이거를 좀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그런 데 이제 취직을 하셨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닭뼈나 닭발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치킨 스탁이라고도 하고 아예 그냥 그냥 홀 한 마리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뽑는 것을 이제 부용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부용이라는 것은 이제 치킨 살이랑 이제 뼈랑 다 같이 푹 삶아서 나중에 그 육수를 내는 건데 또 더 깊은 맛이 나겠죠. 네, 그것은 이제 또
또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육수 끓이기 이제 순서를 보시면 이제 뼈를 10리터 용기에 소스통에 넣고 물을 부어서 살짝 끓이죠, 처음에.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물을 모두 버리고 뼈를 한번 씻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물을 이제 부어서 끓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치킨이나 이런 닭들은 한번 데쳐가지고 그 데친 물은 싹 버려서 깔끔하게 이제 육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뼈를 한번 씻어주고 다시 이제 끓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가열해서 끓을 때 다시 그 거품과 불순물이 생기면 이제 제거해주고 양파, 당근, 샐러리를 이제 넣겠죠. 그리고 이제 향신료를 넣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반드시 향신료를 넣기 전에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맑은 육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잡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제 끓여서 육수가 이제 나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깔끔하고 그런 불순물이 없게 나오려면 이제 면보 체에다가 면보를 이제 받쳐서 거르게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치킨 스탁이 되겠습니다. 닭육수 브로드 디 볼로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브로드 디 봉골레라고 나와 있죠. 예, 봉골레는 아시다시피 조개입니다. 그래서 모시조개가 있으면 좋은데 모시조개가 사실 조금 사실 우리 육수를 내기에 모시조개가 그렇게 막 엄청 시원하고 맛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바지락은 사실 그 우리나라 입맛에도 많이 좋고 또 시원한 맛도 있잖아요. 그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바지락이 많기 때문에 보통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이제 육수를 낼 때 모시조개도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바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런 해산물이나 아니면 뭐 봉골레가 나갈 때는 그때는 이제 모시조개를 또 사용을 하고 그 육수를 바지락 육수를 사용하면 더욱더 이제 감칠맛이 나겠죠. 그래서 모시조개, 대파, 그다음에 뭐 생 이태리 파슬리 줄기라고 했는데 뭐 굳이 이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 딜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바지락이랑 샐러리, 월계수잎, 물 5리터 이제 여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마늘 원래 좀 들어가야 되겠죠. 마늘이랑 페퍼로치니 약간 좀 매콤한 거 약간 뽑을 때 약간 그런 비린내도 잡아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제 해감시킨 조개를 넣고 한번 싹 끓이죠. 끓이고 난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이고 위 표면에 생긴 거품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제거하죠. 사실 처음에 이제 사실 마늘을 넣어가지고 보통 이제 바지락 넣어서 살짝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개를 이제 넣는 것도 사실 하나 방법입니다. 더 감칠맛이 나고 그 다음에 페퍼론치도 넣고 물을 넣고 이제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간 이태리 쪽에서 이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그리고 이제 향초와 채소 모두 넣고 한 30분 정도 이제 끓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똑같이 닭육수랑 똑같이 이제 깨끗한 면보에 체에 받쳐서 거른다라는 게 이제 조개 육수입니다. 그래서 브로드 디 봉골레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선 육수 비프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그 소고기에 대한 육수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뼈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고기죠. 그런 뼈 조각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1kg 정도 준비하고 정향이랑 당근, 그다음에 굵은 소금 약간 넣어야 되고 마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향초 다발, 그리고 대파 흰 부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양파, 샐러리, 후추, 물, 뭐, 20리터. 그래서, 그 재료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근이랑, 양파랑, 샐러리 보이죠? 요것들이 이제 미르포아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미르포아를 이제 보통, 야채를 보통 육수 낸다던가, 뭐 그럴 때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 만드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20리터의 소스통에 이제 사골과 스시 넣고 물을 넣어서 한 스푼 끓여서 이물질이 생긴 국물을 모두 버리고 사골과 그 스지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다시 물을 부어 끓인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스지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스지는 그 옆에 그 약간의 그 살 같은 거예요. 약간 좀 질긴 살들. 그러니까 소고기에서 좀 우리 사람들이 씹기가 좀 힘든 그런 살들. 사실 거기에서 이제 엑기스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약간 깊은 맛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끓이고 다시 이제 채소와 향초, 아까 말씀드린 미륵보와 채소와 향초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인 후에 이건 조금 더 길게 끓여야 돼요. 왜냐면 그 사골 자체가 그 짧게 끓이면 사실 그게 안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감칠맛들이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끓여야지 이제 그 육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보시면 사골 많이 끓이다 보면 막 2차, 3차까지 끓이시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면 막 구멍이 뽕뽕뽕뽕 났잖아요. 그 사골이. 예, 그런 건 이제 많이 이제 끓여서 그만큼 이제 안에서 뽑았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끓이고 난 다음에 표면에 생기는 이물질을 이제 모두 제거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너무 탁하지는 않게 진한 육수 맛이 우러나올 정도로 끓여주는데 물이 너무 이제 쫄았다 그러면 계속 찬물을 이렇게 계속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육수 자체가 조금 좋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프 스탁인데 좀 위에 이제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네. 자 이제 베지터블 스탁이죠. 채소 육수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시 스탁이랑 약간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 두르고 양파, 대파, 샐러리, 당근, 양배추 정도로 이제 숨이 죽을 정도로 볶고 거기다 이제 물을 넣고 또 나머지 향초 넣고 은근하게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이제 끓여서 이제 걸러주는 거죠. 이제 야채에서만 나오는 그런 향과 그런 엑기스 같은 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3시간 이상 끓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야채에서 나오는 그 물, 뭐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다 뽑아내게 되는 거죠. 양파에서 그 단맛, 양배추에서도 이게 단맛도 나오죠. 당근에서도 단맛 나오고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맛들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이제 볼 건데요. 소스는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죠. 베샤멜 소스, 토마토, 뭐 볼로냐식 라구 소스라고 해서 이제 볼로네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볼로네제, 그리고 갈색 고기 소스, 바질 페스토, 뭐 파슬리 소스, 이탈리안 샐러드 소스, 프랑스식 샐러드 소스, 발사믹 소스, 레몬 소스, 뭐 키위 소스, 세이지 버터, 바질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도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러면서 소스도 많고, 그리고 무슨, 네, 뭐 하여튼 종류별이 되게 많습니다. 스타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베샤멜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베샤멜라라고 이제 여기 이제 이탈리아 말인데, 베샤멜은 말 그대로 우유를 이제 재료로 하죠. 그래서 버터 30g, 그다음에 뜨거운 상태의 우유 500ml, 약간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향, 소금, 밀가루, 양파, 그리고 육두구 약간 하고 검은 통후추 5알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양 요리에서 많이 보신 그 베샤멜 그런 소스죠. 일단은 이제 만드는 방법은 중불에서 냄비에 버터를 넣고 3분의 2 정도 녹으면 밀가루를 넣어서 재빨리 혼합해서 바닥이 눕지 않게 이제 볶죠. 그리고 이제 푸석푸석한 느낌의 가루가 형성되면 재빨리 데워진 그 뜨거운 우유를 3분의 1 정도 먼저 붓고 나무주걱으로 재빨리 저어서 끈기가 형성될 때까지 힘차게 저어줍니다. 이때 불의 세기는 이제 좀 세게 하는 거고 끈기가 이제 형성되면 다시 3분의 1의 우유를 넣고 계속해서 저어주다가 주걱을 뺀 후 거품기로 완전히 풀어준다. 여기서 이제 되게 뭐 스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 거품기로 막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3분의 1에 우유를 넣고 한 15분 정도 센 불에서 이제 끓여줍니다. 그래서 양파, 아까 정향 끼운 거, 양파에다가 이렇게 막 정향 이렇게 막 꽂잖아요. 그거랑 넛맥이라고 하죠, 넛맥. 그게 이제 육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넛맥을 넣고 바닥에 이제 눕지 않도록 계속 이제 저어주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이제 완전하게 나오고 이제 끈기가 이제 다 생긴다. 되게 걸쭉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 좀 걸쭉한 소스 같은 느낌? 그렇게 되면 이제 소금과 후추 넣고, 조금 더 이제 젓다가 불을 끄고 이제 소스통에 이제 넣는다라고 이제 만들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말은 되게 길고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이제 직접 본인이 해보면 또 엄청 또 어렵지는 않은데 또 약간의 그런 타이밍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샤멜 소스는 보통 이제 뭐 라자냐 같은 그런 데다가 많이 중간 소스로 많이 이용되죠.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것도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이 이용되는 소스다. 그래서 뭐 서양의 5대 소스, 3대 소스 나오는 데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소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만드는 방법이 그 레스토랑마다 약간씩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토마토 이제 소스 만들 때는 보통 토마토 홀이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양파, 그다음에 오레가노. 보통 오레가노는 어느 업장이든 간에 오레가노는 보통 많이 들어가요. 바질이랑. 그래서 바질이랑 오레가노 같은 게 또 이제 생도 들어가지만 드라이 된 거 있잖아요. 럽드라고 하는데 럽드 오레가노.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말린 거, 그 향도 사실 들어가면 그 오레가노 향이 특유한 향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 이제 넣으면 이제 좀 되게 그 향이 있어요. 토마토 소스만의 향. 그 향이 이제 같이 가미가 되면서 토마토 소스가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드는 방법은 뭐 요새 뭐 너무 시중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직접 만들어 보면 또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에 올리브유를 먼저 두르고 양파 색깔 안 나게 해서 투명하게 딱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마늘도 사실 들어가요. 마늘도 들어가는데 마늘도 같이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토마토를 이제 넣어주고 뭉근한 불에서 이제 수분 날려주고 토마토가 잘 분해돼서 먹기 좋은 상태의 소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가 이제 원하는 농도가 되면 소금, 후추 간을 조금 하고 이제 바질이랑 뭐 이태리 파슬리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레가노 같은 거 같이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넣고 이제 혼합해 주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설탕이 약간 좀 들어가야 돼요. 설탕이 약간 들어가야 그 토마토 소스의 그 감미된 그 맛이 약간 좀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나 뭐 호텔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뭐 그래도 제 경험상은 설탕을 약간은 그래도 들어가야 맛이 좀 난다. 그리고 치킨 스탁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토마토 소스로 해서는 맛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물론 치킨 스탁이 뭐 지금 안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재료를 만들 때 넣어도 되지만 지금 들어가면 조금 또 나중에 또 감칠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가면 좋고 소스 이제 불이 이제 끄고 난 다음에 이제 담백한 맛이 이제 나고 소스의 신맛이 이제 코팅하기 위해서는 그 생 올리브유를 넣어서 완전히 혼합해서 완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생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압착된 생 올리브유를 넣는 게 나중에 그 풍미랑 향도 좋고 퀄리티도 확실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는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볼로냐식 라구 소스라고 했는데 뭐 볼로냐식이라고 하면 볼로네제 소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고기 다져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라구는
고기를 이제 다졌다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다져서 그 소스를 만드는 걸 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구 해서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볼로냐식 라구 소스라고 하는 건 그냥 볼로네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많이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 볼로네제 소스에 뭐 스파게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보통 이제 고기 비프를 이제 갈은 거를 이제 토마토 소스에 볶다가 이제 파스타랑 같이 말아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재료 보시면 이제 올리브유, 이제 샐러리, 적포도주 나오고 뭐 베이컨 또 뭐 산채버섯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산채버섯까지는 산세버섯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산세버섯은 뭐 새송이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표고도 넣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탈리안 정통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뭐 토마토 페이스트는 넣어도 됩니다. 예, 토마토 페이스트가 이제 들어가도 농축된 거죠. 예, 그거 넣어도 되고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 들어가고 다진 소고기도 들어가는데 보통 소고기를 많이 쓰긴 해요. 사실 돼지고기도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소고기를 100%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 소고기 부위 간 소고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진 돼지고기는 약간의 그 돼지고기의 그 약간 잡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소고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질, 토마토 소스도 들어가고 아까 그 토마토 소스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이지, 그다음에 그라단 파다노, 그다음에 양파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드는 방법은 뭐 직접 해보면 더 좋은데 일단 뭐 말로 설명하자면 올리브유 두르고 이제 베이컨 볶다가 이제 버터 넣겠죠. 그리고 베이컨에 이제 기름 빠지면 이제 양파, 당근, 샐러리, 이제 버섯 등을 이제 넣고 이제 숨이 죽을 정도만 볶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이지 넣으면 이제 세이지를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레쉬 생 세이지는 좀 조금 그것도 향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바질보다는 조금 센 이파리예요. 예, 그거보다는 좀 센 이파리라서 향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그거 넣고 볶다가 이제 그때 이제 소고기 넣어서 이제 색이 익을 때까지 이제 계속 하죠. 그러다 이제 바닥이 뜨거워지면 이제 포도주 넣어서 이제 뭐쏴 하는 소리와 함께 알코올을 증발시킨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밑에가 이제 좀 달궈졌을 때 팬이 그때 이제 포도주를 넣어서 이제 플람베라고 하죠. 이제 불이 이제 어, 포도주가 이제 들어가면서 알코올이 증발되는 거죠. 보통 이제 플람베라고 많이 합니다. 플람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농축 토마토를 넣어서 한 1, 2분 정도 볶습니다. 농축 토마토는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죠. 그거 넣고 1, 2분 볶다가 이것도 너무 오래 볶으면 또 타니까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이제 그 다음에 넣어서 이제 그것도 농도나 이제 뜨거운 물, 육수를 넣어가면서 뭉글한 불에서 1시간 이상 이제 익힙니다. 그러면 그런 비프나 이런 거에 그런 감질맛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토마토 볼로네제 스파게티 나갈 때 이제 그 소스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좀 비벼주거나 이렇게 볶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슬리랑 바지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고기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면 간 쇠고기 좀 주세요 해서 뭐 한 200g, 100g 받아가지고 토마토 소스 뭐 시중에 파는 거 그거 하나 사서 야채 넣고 볶다가 이제 그거 넣어서 파스타는 어차피 뭐 면만 삶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갈색 고기 소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데미글라스도 있고 뭐 예, 많죠. 뭐 포트와인 소스도 있고 뭐 되게 많지만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그 뽑는 그 소스 전에 육수를 이제 글라스 비앙이라고 하죠. 글라스 비앙은 이제 아까도 그 비프 스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프 스탁부터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기 스지나 이런 것을 이제 오븐에다 구워서 바짝 구워서 육수 넣고 계속 끓이면
나중에 이제 색깔이 납니다. 이제 색깔이 나면 이제 그 육수를 이제 한 6일, 한 5일에서 6일 동안 계속 끓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소스가 이제 이제 육수가 나오면 그 육수에다가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나 그 다음에 적포도주 두 가지는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르포와 야채 막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넣어서 나중에 결국은 푹 끓여가지고 거의 뭐 마지막 단계까지 된다면 마지막 그 졸여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데미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단계까지가 된다. 그러면 아주 깊은 맛이 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소스가 뭐 이제 저게 기본으로 되면서 거기다 이제 포토와인을 졸여서 넣는다 그러면 포토와인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와인을 졸였다 그러면 레드와인 소스가 되고 만약에 뭐 머쉬룸을 내가 좀 넣고 싶다 그러면 머쉬룸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파생되는 소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갈색 고기 소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 모든 재료를 구워낸 그 모든 그런 살이 붙어 있는 송아지 뼈 그런 재료를 소스통에 옮기고 토마토 홀이랑 토마토 페이스트 물 5리터 넣고 이제 계속 이제 끓이는 거죠. 끓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보면서 기름이랑 이물질 다 제거하죠. 그리고 8시간 동안 끓여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보통 뭐 8시간 갔다가는 사실 안 됩니다. 한 3, 4일 정도는 적어도 계속 끓여주고 물 채워주고 다시 끓여주고 물 채워주고 계속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그런 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걸러낸 소스는 다른 통에 넣어서 다시 이제 저포도주 넣고 한 번 더 끓인 후 보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걸러낸 소스 다음에 플러스 적포도주를 바로 넣지 말고 적포도주를 따로 레드와인을 따로 알코올 한번 날리고 그 다음에 넣어야지 약간의 그 알코올 향이 날아가면서 약간 더 감미로운 맛이 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업장 들어가시고 취직하시면 위에 선배들이 하는 거를 아마 아, 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바질 페이스토는 뭐 그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페스토 중에 하나죠. 바질 페스토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 보셨겠지만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잣이 많이 들어가요. 잣.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바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또 치즈, 그라나 파다노 이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들어가는 게 뭐 소금, 뭐 마늘 이것도 있지만 바질, 그다음에 뭐 적포도주는 사실 안 들어가도 돼요. 바질, 그다음에 그라나 파다노,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잣, 그다음에 그 엑스트라 버진 요 5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금 약간 들어가서 간을 맞추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뭐 적포도주나 뭐 엔초비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바질 페스토 자체의 그 향 풍미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약간 좀 파괴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5가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들어가도 충분히 맛이 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에 이제 굵은 소금을 넣고 칼등으로 으깨듯이 가루를 낸다 했는데 그냥 그 꽃소금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질이랑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믹서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죠. 이거 넣고 아주 곱게 다진다라고 써 있는데 일단 믹서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믹싱볼에 옮겨놓고 뭐 다져 놓은 잣이나 이게 지금 다 다졌다고 하는데 믹싱 머신에다가 넣어서 사실 다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엑스트라 버진 넣어서 농도 맞춰서 약간 좀 되직하게 농도 맞추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파슬리 소스가 나오는데요. 파슬리 소스는 뭐 사실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식빵 한쪽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농도 내는
거거든요. 사실 식빵 한쪽, 뭐 달걀 노른자, 그 다음에 뭐 엔초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농도를 내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백포도주 식초라는 것은 뭐 발사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드와인 식초가 될 수 있어요. 백포도주는 화이트 와인 식초네요. 화이트 와인 식초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쉐리 와인 비네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 비네가, 쉐리 와인 비네가 뭐 그런 비네가들이 되게 많아요. 뭐 발사믹 비네가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재료를 이제 함께 다져서 믹서기 또는 프로세서에 갈아서 이제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올리브유, 그래서 농도 맞춰서 이제 소스를 완성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 올리브 오일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에 되게 많은 소비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엑스트라 버진이. 그것도 몸에도 사실 엑스트라 버진이 몸에 사실 되게 좋거든요. 이게 이제 압착 올리브 첫 번째 나온 올리브이기 때문에 가장 진하고, 그리고 이제 변비나 이런 분들은 그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그 엑스트라 버진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변비에 좋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침에 그 소주잔 한 잔에 그 한 잔 그 분량에다가 그 엑스트라 버진을 한 잔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엑스트라 버진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탈리안 샐러드 소스도 있는데요. 이탈리안 샐러드 소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이탈리안 드레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적포도주, 식초, 레드와인 비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드와인 비네가, 그 다음에, 겨자, 그 다음에 생바질, 그 다음에 생 이태리 파슬리. 파슬리는 이제 이태리 파슬리 말하는 거예요. 향이 조금 좋아요. 그냥 우리나라 그 파슬리보다도 이태리 파슬리가 상당히 향이 좋아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올리브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생 오레가노, 그 다음에 소금, 다진 마늘, 처빌. 처빌도 새로운 거 나왔죠. 처빌도 되게 그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 잎이 이렇게 막 가닥으로 막 이렇게 양쪽으로 나서 처빌도 되게 좋은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소스 만드는 방법은 뭐 이거는 뭐 다 믹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에 그 적포도주 식초 넣고 레드와인 비네가, 그 다음에 소금, 겨자, 그 다음에 혼합해주고, 소금이 이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겠죠. 그리고 양파, 마늘 같이 넣고 엑스트라 버진 넣어가면서 걸쭉하게 이제 나오면 완성되는 거고요. 이제 향초, 신선한 향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빌 같은 거죠. 처빌, 뭐 생 오레가노 뭐 같은 거 넣으면 그때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샐러드 소스 만들고, 보통 뭐 이탈리안 샐러드는 되게 많아요. 뭐 스모크 살몬 같은 그런 훈제 연어 같은 데도 이렇게 그런 샐러드에도 많이 잘 어울리고, 뭐 해산물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소스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샐러드 소스는 뭐 프렌치 소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뭐 들어가는 건 되게 간단해요. 마늘 두 쪽하고 백포도주, 그리고 올리브유. 백포도주는 이제 화이트 와인 비네가죠. 그리고 꿀, 양파, 달걀 노른자, 또 겨자 3g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이제 겨자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게 사실 마요네즈도 약간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다 믹싱볼에 넣어서 그냥 다 혼합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꿀도 들어가고 이제 마요네즈까지 들어가면 더 이제 약간의 그런, 우리 마요네즈 들어가면 보통 끝나잖아요, 맛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마요네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요네즈 들어가면 더 좋은, 풍미 좋은 그런 프랑스식 그 샐러드 소스가 완성이 될 겁니다. 발사믹 소스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발사믹 소스가 좀 약간 끓일 때 약간 좀 코끝을 막 찡하게 하는 그런 게 있지만, 또
끓인 다음에 먹으면 되게 또 맛있어요. 그래서 발사믹 식초 500ml에다가 꿀 50g, 레몬즙 5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좀 레몬즙은 사실 좀 더 상큼하게 드실 분들은 넣어도 되는데 보통 발사믹 식초에다가 꿀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발사믹 식초 여기서 500g이라고 했는데 500ml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프로 졸여면 약간 농도가 좀 발사믹 크림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발사믹 이제 소스라고 한다면 500ml에서 한 하프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꿀 50g 정도 넣으면 되게 맛있는 그런 발사믹이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발사믹 식초를 발사믹 비네가를 하프로 졸이고 꿀 한 50g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발사믹 크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야채나 뭐 그런 것들에 되게 잘 어울리는 빵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소스죠. 레몬 소스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레몬즙이 만약에 원재료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은 항상 거기 곱하기 3이 되겠죠. 3대 1 비율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여기 레몬 3개에서 짠 즙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통 즙 3개 정도 짜면 뭐 한 40ml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뭐 3개 정도에. 그러니까 뭐 많이는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근데 40ml에서 50ml 나오면 올리브유는 한 120에서 한 150ml 정도 넣고 후추 넣고 그렇게 하시면 소금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뭐 보통 레몬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레몬 3개에서 짠 즙이 조금 뭐 50ml가 좀 넘는다 그러면 나머지 올리브유를 넣고 백포도주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식초 넣고 올리브유 넣고 그래서 뭐 사실 이 원재료에다가 올리브유가 이제 3대 1 비율이죠. 원재료가 1이면 올리브유가 3이라는 이 비율은 거의 뭐 거의 그냥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하고 그 맛이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 되고 모두 믹싱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위 소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키위 2개, 레몬즙 2개 마찬가지예요. 키위도 다 그냥 갈아서 한 다음에 그 비율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네, 키위 2개, 레몬즙 하고 꿀 좀 들어가고 백포도주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키위 소스도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 약간 좀 신맛이 나는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거의 다. 거기 원재료에다가 엑스트라 버진 오일 들어가면 보통 다 소스가 되는 거고 이제 드레싱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꿀도 좀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키위도 있지만 뭐 망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파인애플도 괜찮고요. 뭐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 소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이지 버터는 이 세이지는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생 세이지는 약간 잎처럼 생겼는데 월계 수잎보다는 크기는 작은데 약간 월계 수잎이 처음에 말리기 전 단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재료는 되게 간단합니다. 생세이지 2줄기하고 버터, 그다음에 소금, 후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버터는 이제 녹여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버터를 막 팬에다가 녹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온에다가 일단 놔둬서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실온에 놔두면 약간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거기다가 세이지를 이제 넣어서 약간 이렇게 다진 세이지죠. 다진 세이지를 넣어서 어, 같이 이렇게 뭉쳐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또 향이 되게 독특합니다. 세이지 향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넣어도 돼요. 뭐 바질 버터도 있고요. 그래서 향신료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오죠. 바질 오일도 있고요. 바질 오일은 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바질이 넣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그냥 근데 퓨어 올리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팬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팬에 올리브유를 이제 넣어서 이제 약간의 가열은 하려면 퓨어가 낫겠죠. 네, 그래서 그 바질 고유의 그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실 원재료를 많이 바꾸는 것도 많이 해요. 바질 오일도 있고 허브 오일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갈릭 오일도 있어요. 그래서 식혀야 된다는 게 약간의 그 차이점인데 그 바질 오일도 있고 뭐 로즈마리나 그런 뭐 타임이나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허브 오일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마늘, 갈릭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갈릭의 향을 한 그런 오일을 만들어서 파스타나 이런데 알리올리오 파스타나 이런 데 넣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되고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다른 음식 하시는데도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뭐 식재료 이제 빵가루, 향초 빵가루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향초 빵가루는 지금 향초 빵가루는요. 말 그대로 이제 빵가루에다가 생 오레가노, 그다음에 생 바질 뭐 이런 것들, 향신료 같은 것들을 이제 생 세이지 같은 거, 뭐 이태리 파슬리 같은 거를 이제 넣고 타임이나 뭐 로즈마리도 같이 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나 이제 넣어서 만드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파스타 그 바질 파스타나 뭐 아니면 약간 그런 향신료 들어간 파스타들 그럼 알리올리오나 뭐 이런 파스타의 마지막 가니쉬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런 스타일의 그런 빵가루도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뭐 향신료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빵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믹서기에다 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나중에 다른 음식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뭐 크게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또 동영상을 또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도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